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또다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냐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으로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누가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을 농단하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조 대법원장 사퇴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던 대통령실은 오늘 다시 한번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퇴론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불신을 키운 건 이처럼 궁금한 질문에는 정작 소극적이었다가 사법부의 기득권이 위협받는가 싶으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9일 폭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현장을 찾은 건 나흘 만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받은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구속 취소, 재판 지연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기현 재판장의 룸살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심 무죄를 뒤집는 판결이 단 9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에선 사법개혁을 두고 3년 반 만에 임시 법원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260여 명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가 헌법이나 자신들의 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런 흔들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내놓는 것일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충하다 보니까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못 참고 그냥 세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요. 사실은 뭐 이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법부의 수장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사법부 독립을 가장 침해하는 최근의 사건이 뭐냐고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거는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은 다 계엄사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사법부 권한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 입장 안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것도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본인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 처장이 나와가지고 네. 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좀 미흡했어요. 아니 뭐 그때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물론 그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거든요. 그게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사법부가 뭐 돌아볼 일이 있으면 돌아보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왜 그 대목에서 그 얘기를 할까? 그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번에 법원장 회의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이라든가 뭐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사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더더군다나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는 조처를 내놓는다면서요.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안 내놓은 거. 최소한의 사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게 먼저 입장 표명이 있고 뭔가가 나왔으면은 그나마 저는 이 정도까지 여론이 좀 악화가 되진 않았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죠. 노상원 수첩의 법관이 수거 대상이었다고. 그렇죠. 예, 맞아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그 수거 대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뭐 조금 결이 다른가? 전후임 대법원장인데 네. 법관 수거 대상에다가 또 군사법원에는 재판장 포함해서 법관 4명의 신상 조사를 했고 그렇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한 맞습니다. 판사도 수거 대상이었다. 이게 지금 뭐 법원이 뭐 거기서 빠져나갈 그런 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개헌에서 네. 제일 초토화되는 저 기관이 법원입니다. 맞습니다. 법원 이거 판사들 성향 조사해가지고 치는 겁니다. 이거 네. 그것에 대해서도 침묵.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가 임명한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임명을 한 겁니다. 2023년 12월에 취임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보장이 돼 있지만 나이 정년이 70세로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27년 6월까지 이제 재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헤아려 보더라도 25년 9월이니까 27년 6월까지는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 내란 사건 재판이라는 것도 차곡차곡 1심 지나 2심, 2심 지나 3심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법원이 지금 현재의 조희대 대법원이 가이드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가도 되게 좋은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대통령 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를 할 때 누가 봐도 이상했잖아요.
누가 봐도. 많이 이상했죠. 그냥 이상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그때 당시 대선 유력 후보를 사법부가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었던 누가 봐도 자 그런 부분에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예. 그 뒤에도요. 그러니까 모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관해서 신뢰와 직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뭔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못 믿겠다라는 불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과정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이제 소수 의견을 쓴 대법관들이 이 심리 부족, 투명성의 문제, 그 판결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쯤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장 본인의 소신을 밝힌다거나 그렇죠. 혹은 그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누가 봐도 이상한 빠른 선고를 내리면서 하등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지기현 재판부를 비롯한 내란 사건 재판의 양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건의 중차대성에 비추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의 입장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해하는 감정들이 응축되어 가지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빵하고 터진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려스럽기는 해요.